안녕하십니까. 문박사TV의 문정갑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게을러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7월 8일 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이제 어업보상이란 이런 첫 강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7월 18일 어업보상 관련 법령 및 절차, 그 다음에 8월 4일에는 이제 공유수면 관련해서 주요 평가나 조사, 환평이나 주로 이제 저희 어업보상과 관련된 어업피해 영향조사, 그 다음에 어업피해 조사, 요거를 8월 4일, 9월 2일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핫한 그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10월 11일하고 23일 2회에 걸쳐서 현황하고 이제 인허가 및 특별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마린컴이 또 저도 가장 큰 관심사인 이제 수용성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수용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수용성과 보상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 저희 문박사 TV의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수차례 이 절차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유수면 수용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상풍력이 왜 이렇게 또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느냐. 이제 앞에 제가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절차도에서와 다른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수면을 일정 부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EBL이라고 그러죠. EBL 할 때도 이게 앞에서 많이 한 내용이니까 이런 라이다를 하나 설치만 할 때도 이제 이 라이다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신청을 하면 여기에 이제 또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심화학습 부분에 좀 많이 할게요. 내년에도 아마 좀 뵐 것 같은데, 제 계획상으로는 사실 요 망망대해에 요 라이다를 하나 띄우는 게 옛날에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좀 더 이제 민주화 됐다고 그래야 되나?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요런 라이다를 하나 설치하는데도 인허가청에서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핵심인 이제 과정들을 아마 다시 한번 전 시간 거 보시고, 요거 이제 EBL을 받고 나서 사업 시행자는 환평도 하고 어업피해 영향조사도 하고 쭉 해서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죠? 그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권리자의 동의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권리자는 누군지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법적으로는 요 사람의 동의, 법적으로는 이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입니다, 법에는. 근데 이제 인허가청 입장에서는 이것도 거의 받아와라, 그렇게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적인 공익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용성 문제가 이제 해상풍력에서는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래? 예, 권리자 나왔죠. 그 다음에 동의서 체결 절차 이런 것 보통 한다. 그래서 이 수용성이 말로만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 권리자의 동의를,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냐? 이해관계가 누구냐? 라이다 설치할 때는 이것조차도 바다는 이제 유동성이 있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EBL을 받고 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몇 년 전에도 이따까지만 해도 이걸 금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금품을 그러면 누구한테 지원을 하느냐? 이러다 보니 이제 민민 갈등이 어민 간의 갈등이 대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이 금품 살포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러한 액션을 취할 만큼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마린컴도 그랬고 제가 뭐 해수부 자문회의나 모든 이런 관련 협의회를 갈 때는 돈 뿌리지 말자. 예, 이거는 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자. 예, 그러면 어떤 이 상생 프로그램은 그렇다. 어떻게 현금 지원이 아니고 이 어업인들의 이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게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민이 참여하는 이런 걸로 해서 수용성을 확보하자. 이게 지금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사업시행자분들이 제일 저희 마린컴에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게 사실 어민들을 상대를 하려면 어민들의 과연 생활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간에 이제 해상 풍력이 뭔지는 예,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라든지 어업 현황 이 부분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업 현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업편에서 보면 뭐 면허업이 뭐고 허가업이 뭐고 신고업이 뭐고 면허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가두리가 어떻고 해조류 양식이 어떻고 사실 일반적인 사업 시행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허가업에는 뭐 주로 연안어업인데 뭐 자망이 어떻고 통발이 어떻고 복갑이 어떻고 그다음에 구획어업이 어떻고 사실 이런 거는 전문성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민들한테는 이제 어업인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한가 이제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또 이루어지려면 이 보상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수용성 확보 전략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또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우리 사업 시행자분들이나 뭐 어민분들도 어민분들도 저희 뭐 마린컴을 간단히 제 강의에서 소개를 했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각종 저희 마린컴이 뭐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못지 않다. 제가 잘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런 걸 참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수협하고 대책위 면담을 하고요. 예, 우리 김진만 박사님이 요즘 요거 때문에 통영 쪽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민들 얘기 들어서 뭐 설문 탐문 조사하고 문헌 조사도 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죠. 뭐 실행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이런 거.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 프로그램의 한 샘플을 제가 여기 이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김진만 박사님이 만든 건데 이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 뭐 종자방류 대표적이죠. 종자는 뭐냐면 종패, 전복 새끼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부표.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어민들은 너무 잘 아시고, 사업시행자 여러분, 우리 요즘 최근에 바다 연안에 가면 주황색 부표 있습니다. 흰색 부표가 있고요. 그 주황색이 친환경 부표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부표가 너무 환경오염도 심하고 하니까 이제 친환경 부표로 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있고 자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팔레트는 어상자. 예. 그 다음에 뭐 해양환경 관리, 그 다음에 정화해달라. 그 다음에 뭐 복지회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공어초. 이건 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지만, 네. 뭐, 어구어법 이런 거. 이제 어업인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요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로 올라오면 문제는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이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엄청난 비용이 들면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용도 저희가 한번 쭉 파악을 해보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것들은 계장님, 대책위원장님, 아니면 어민 대표님, 요런 것들은 저희가 가능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절차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역 관계자분들이나 어업인 여러분들에서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특히 외국계 쪽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뭔가 수익이 나야지 이 가변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불효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본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단독 자본으로는 지금 어려운 게 또 현실이고요. 일반 불효식 말고 해상 풍력도 저희가 지금 같이 코어를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들 보면 대부분 또 외국계의 돈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합리적인, 이런 타협점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각각 해상 풍력을 하면서 이러한 지원금이 사실 돈으로 나갔습니다. 돈으로 나갔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좀 아쉽게도 최근에도 이 상생협력 지원금에 실질적인 이제 현금 지원이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 어디 제가 사업시행자 측에 특강을 나갔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원장님 여기 너무 금액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조사한 거는 이렇게 안 많다 이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한번 쭉 봤더니 뭐 케이블만 하는데,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수협 측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상생 지원에 대한 가격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되겠죠. 뭐 수협에서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금 지원보다는 어업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물론 현금이 일시적인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금 지원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상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사실은 남해 쪽에 설명회를 갔을 때 그때 어민분이 우리 계속 어업하고 싶다. 해상풍력 반대 안 한다. 그렇지만 우리 어업을 계속 하고 싶으니 어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해상풍력 사업이 여러분들의 어업을 저희 어업인들이 물론 뭐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거나 이러면 어업을 못 하실 경우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대규모 매립을 통해서 뭐 제가 옛날에 농어촌공사에 근무했을 때 뭐 시화나 화홍이나 뭐 그다음에 새만금이나 대표적인 뭐 영산강이나 이런 대규모 매립이나 간척 사업이 그때는 이제 어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해상풍력이 그러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게 저희 사업 시행자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 어업인이나 어업인 대표나 수협에서도 어업인이 없으면 수협도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부분인데 이 보상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 결국 또 어민들은 또 보상에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받으면 실시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제 보상 기준일이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정서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실시계획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받으면 공사에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정서를 체결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하고 싶어도 토지 보상이야 뭐 한 달 내로 보상액이 얼마. 어민들 같은 경우는 A 어민 얼마, B 어민 얼마, C 어민 얼마. 이게 토지 보상에는 한 달 내로 됩니다. 근데 어업 보상에는 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면 어업 피해 조사하고 감정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 걸리냐? 2년 정도 걸립니다. 뭐 작은 사업은 뭐 1년 반 정도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그럼 2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원래 법으로는 선보상 후착공입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보상하고 후착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가만히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은 선착공을 하자.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약정을 이렇게 체결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업 피해 조사를 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업 피해 조사가 지금 보상이니까 이 보상할 때는 사실은 이 어업 피해 조사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핵심입니다. 어업 피해의 범위와 정도,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정을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는 단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야죠. 경비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저희 마린컴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주로 어업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대학들하고 전문기관들하고 코웍을 해서 어업 피해 조사가 사실은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어업 피해 조사가 이제 어업인들이나 너무 이해 당사자한테는 중요하다 보니까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어업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어업 피해 조사를 저번에 강의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샘플을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분들이나 어업인 여러분들한테 요거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상을 하는데 보상과는 별 기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있어서도 어업피해 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고 어업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액을 산정을 하는 이런 절차에서 특별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어업보상하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이제 문제죠. 기존에 이 실시계획 승인 전에 예비직으로 가느냐 발전직으로 가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법이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26년 내년 3월 달에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앞에 이렇게 3인가 4 저희가 총 8강인데 3강인가 4강에 보면 이제 제가 어업피해 조사와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상풍력에서는 요것만, 큰 흐름상 요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양 물리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양 환경 조사가 있고 생태계 조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소음 진도, 요게 일반 사업에서도 예, 요런 팩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해상 풍력에서는 그 불유식은 이제 좀 변론으로 하고 이제 고정식 할 때는 이제 이 소음 진동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두 군데 직접 이제 해상풍력 어업 피해 조사를 하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요 지역에 일반적으로 수중소음, 진동 해서 사업지구가 이런데 예,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더라.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부유사가 제일 컸거든요. 항만이나 뭐 대교나 이런 SOC 사업 중심으로 할 때는. 근데 그 해상풍력에서는 어업보상과 직결되는 어업피해 조사에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 그리고 그동안 조사해 본 사례를 모두 검토해 보니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더라. 피해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더라. 그다음에 피해 정도는 어떻게 산정되더라. 그 다음에 환경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 환경은 수저질, 생태계 하는데 이 소음 진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평균 연간 어획량은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평균 연간 어획량이 산정이 되는 거. 그 다음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에서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최대 피해 범위, 요거는 소음 진동이 가장 크더라. 기간은 어떻게 되고 예,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감소율은 어떻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어업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어업 보상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그 보상의 절차와 방법, 그런 거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이제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소음 진동이 가장 저희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입히는 주요 요소가 되더라. 예,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동안 8번, 8번, 가끔은 제가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대학교 동창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관심하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약속드렸다시피 2026년도에는 요건 이제 기초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못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제 너무나 이쪽에 처음이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전문가들은 조금 지겹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도 느끼시고, 그런 걸 완충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편으로 생각을 했고요. 2026년도에는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고 조금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1년 동안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리고 맨 마지막에 드렸는데, 내년부터 저희 좀 활성화가 되면 제 주위에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 수용성하고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대담하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2026년도에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